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화학 및 발효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쭉 해보는 시간일 텐데, 자, 오늘의 첫 단원이 바로 지질대사죠. 자, 근데 여러분들 굳이 오늘 하게 될 지질대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생화학 및 발효학 수업을 들을 때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식품화학을 듣고 오세요. 왜냐면은 제가 식품화학에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관련된 용어라든가 그 화합물 이름 만드는 법 등등을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식품 미생물학이에요. 사실 요 식품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그 미생물학 강의 중에 설명했던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해당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TCA 회로라든가 뭐 등등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생물학에 관련된 내용의 책이라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항상 챕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대사들도 죄다 해당 과정 내지는 TCA 회로에서 비롯된 산물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화학하고 미생물학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생화학 들어도 돼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두 개의 과목을 반드시 선행을 하고 이 생화학 및 발효학 이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항을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다루게 될 지질대사 및 지질생산 이 파트를 볼 텐데, 자, 일단은 지방산의 산화는요 일단 전처리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산화 전에 어떻게 됐냐? 자, 지방산에다가 코웨이를 붙여놓고 카르니틴 셔틀을 통해서 세포 소기관 내막으로 지방산을 이동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산화 과정을 거치는데 동물의 경우는 3분의 2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3분의 1이 포옥시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3분의 2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식물의 경우는 글리옥시좀과 포옥시좀에서 처리가 되긴 한데, 자, 글리옥시좀은요 유일하게 자 바로 어떤 거에 일어나냐? 바로 지방산의 당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글리옥시좀이고, 식물이라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식물의 유생 시기 때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글리옥시좀이 유생 시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포옥시좀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 포옥시좀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생화학 및 발효학에서 다루게 되는 거는 동물의 보통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대사를 다루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로 지방산이 산화가 된다 하면요. 그냥 베타산화가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타 뒤에서 보게 될 알파산화라든가 오메가산화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좀 짚어보자면은 알파산화는 식물 내의 대사고요. 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만들고 지방산과 NADH를 만든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산화 같은 경우는 탄소 6개에서 18개짜리 그런 지방산 대사에 이용이 되고 디카복실산과 그리고 NADH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베타산화예요. 자, 베타산화가 일어나려면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탄소사슬 길이가 2개씩 짧아지고요. 이때마다 아세틸코웨이 하나, NADH 하나, FADH2가 하나씩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알 끝에 벤젠고리가 있을 경우
탄소수가 홀수일 경우는 마뇨산이, 탄소수가 짝수일 경우는 페닐아세트산이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알파, 오메가, 베타 이거 다 뭐예요?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카복실산이죠? 자, 카복실산의 옆자리 탄소를 무슨 자리라 했어요? 알파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옆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베타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베타 자리를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기타 이렇게 사슬을 좀 길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텐데, 자, 일단은 이 베타 자리에서 산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탄소 사슬이 두 개가 끊어지고 아세틸코이가 튀어나오고 또 두 개가 끊어지고 아세틸코이 튀어나오고 두 개가 끊어지면서 아세틸코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탄소 사슬이 두 개가 남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건요, 그냥 탄소 사슬 길게 그려놨을 때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을 그냥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사슬 끝에 벤젠고리가 있을 경우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데 얘는 탄소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자, 홀수일 경우는 이때는 마뇨산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 짝수계에 탄소가 있다. 그러면은 페닐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방산의 산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케톤체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케톤체의 경우는 종류가 세 종류예요. 아세토아세트산, 3히드로시, 뷰틸산, 아세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요 당뇨병이라든가 기아 상태라든가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시 생성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네들은 세포 내 당이 떨어질 경우 이럴 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저기요 교수님, 제가 알기로 당뇨병은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죄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포 내에 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네, 잘 질문했습니다. 자,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그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슐린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중에 당이 많아도 그 당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당이 없어요. 세포 내에 당이 없어요. 지금 당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당을 퍼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또 당을 보내주겠죠. 그 와중에도 얼마 못 가져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포 내에 당은 없어갖고 지금 상당히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작 혈중에는 당량이 많으니까 오줌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뇨병, 기아 상태, 저탄수화물 이것들은 세포 내에 당이 떨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 유발돼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아세토아세트산하고 3히드로시 뷰틸산, 일단은 딱 봐도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죠. 네, 대사성 산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얘네들은. 근데 아세톤 같은 경우는요, 케톤체이긴 하지만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세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케톤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지금 세포가 상당히 당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네일 아트 할 때 그때 손톱에다가 바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리무버라든가 매니큐어라든가 등등에 들어있는 용제가 바로 아세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뭔가 매니큐어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바로 아세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방산의 산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방산이요, ATP의 도움을 받아서 코웨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AMP와 피로인산이 떨어져 나갔는데, 자, 분명히 ATP가 투입된 거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계산하는 건요, 두 개의 ATP가 소비되었다고 간주해요. 왜냐면은 ATP는요, ADP가 되면서 인산기 하나 떨어내고, 그리고 ADP는 AMP가 되면서 인산기 하나를 떨어내는데, 근데 피로인산이 되는 과정은 ATP가 AMP가 되면서 인산기 두 개를 한 번에 떨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인산기 두 개짜리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ATP를 썼다고 그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 ATP의 도움을 통해서 지방산에 코웨이가 들러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방산 코웨이를 내막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동물의 3분의 2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분자 크기가 너무 커요. 내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니틴의 도움을 받아서 안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때 코웨이가 떨어지고 다시 코웨이가 들러붙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카르니틴 셔틀이에요. 카르니틴 셔틀을 통해서 일단 내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베타산화를 거치면서 쭉 쪼개집니다. 자,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로 아세틸 코웨이, 그리고 NAD, H, FAD, H2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각각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쭉 회전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세틸 코웨이가 쌓이게 됩니다. 자, 참고로 프로피오닐 코웨이는 탄소 3개짜리고요. 아세틸 코웨이는 탄소 2개짜리죠. 일단은 홀수는요, 3개, 홀수라면은 3개에서 멈추게 되고요. 이 상태로 얘는 탄산을 만나서 숙신의 코웨이가 됐다가 숙신산이 되면서 TCA 사이클을 그대로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대다수 우리 생체 내에서 쓰는 지방은요, 다 웬만하면 짝수거든요? 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 짝수 지방산일 경우, 이때는 죄다 아세틸 코웨이가 엄청 축적이 되겠죠? 자, 이때 아세틸 코웨이 두 분자가 중합이 되면서 아세토 아세틸 코웨이가 만들어지고 코웨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리고 아세틸 코웨이에서 그 다른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때 작용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HMG 코웨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HMG 코웨이가 바로 어디 쓰이냐? 콜레스테롤 생합성에 또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이때 아세틸 코웨이가 이 아세토 아세틸 코웨이가 또 아세틸 코웨이를 만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뒤에서 제가 그 구조식을 가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일단은 개로만 들어주세요. 일단은 작용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일단 HMG 코웨이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죠. 여기서 잠깐 정지. 그리고 또 HMG 코웨이가 아세토 아세트산이 되는데 이때 작용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세토 아세트산에다가 아세틸 코웨이가 아세토 아세틸 코웨이가 되는 과정은 코웨이만 들어붙으면 다시 이걸로 재생이 돼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숙신일 코웨이하고 아세토 아세트산하고 서로 코웨이의 교환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숙신산 만들어지고 아세토 아세틸 코웨이가 생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탄소 3개짜리가 소비되려면은 일단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딱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세토 아세트산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세톤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3히드록시 뷰틸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요.